네, 레드캠프 오늘은 월요일에 만나봅니다. 하태경 국민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프로야구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축구 얘기를 제기를 했었어요. 요번에 축구협회의 일방적 사면 발표를 강하게 성토를 하셨던데. 예, 그랬죠. 아니요, 예. 축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 공정 문제 관심이 많죠. 오. 예, 뭐 문화, 스포츠 예. 쪽에 관심이 많고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축구협회가 마음대로 그 사면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철회하긴 했더라고요. 정몽규 회장이 좀 문제가 있죠. 왜요? 본인 많이 허당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본인이 소신껏 했으면 밀고 가든지 소신도 없이 했다가 그냥 철회를 한 거. 물론 철회를 한 건 잘한 건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승부 그거잖아요. 이제 승부 조작한 사람들을 영구 사면해주면 자격 박탈하고 다시 지도자가 되는 걸 열어주는 거잖아요. 뭐 학교나 이런 축구 감독이나. 근데 승부 조작한 사람이 다시 축구의 리더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뭐 그분들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게 생계는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축구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까지? 그렇죠. 이거 재발 방지가 있어야 법 되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이제 이제 징계된 승부 조작으로 징계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뭐 리더가 될 수 없도록 사면을 못 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박는다. 그렇죠. 그 조항을 명문 규정을 그런 거 축구로 한정이 되는 게 모든 스포츠 종목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영구 자격 박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그럼 사유는 승부 조작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부 조작은 반드시 포함되고요. 나머지 건 조금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서 정상 참작의 여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죠. 승부 조작 이외의 거는 뭐 케이스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승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 불가능하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토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나토에 가서 뭐 핵공유 얘기 나오도 아니요, 이제 제가 제일 좀 이제 크게 이제 와닿은 거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이게 후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다. 오,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요?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좀 질문도 했고 논쟁도 좀 했는데 이제 나토 측 이야기는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면 기존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나 국제적 지위나 신뢰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토의 우방국이 될 자격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다.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NPT 위반이고. 그렇죠. NPT 위반인 거예요,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독자 핵무장이면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같은 있는데 당에 계신 몇몇 분들 독자 핵무장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종의 안보 파퓰리즘이죠. 뭐 북한이 핵 있으니까 우리도 핵 있어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후과를 가져오는지 한미동맹 바로 해체돼요. 그래요? 예, 어떻게?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옛날부터 지적이 됐던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좀 이번 NPT 다녀온 김에 제가 좀 이거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까 조금 안보 포퓰리즘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보수 중에서 강성 보수에 대한 어필 전략 알면서 일부러 그런다고 그렇게 보세요? 알죠. 아는데 네.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 우리가 이제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왜냐하면 트럼프 때도 뭐 미군 철수할 가능성도 시사한 적도 있고 한미 동맹이 굉장히 약화됐었잖아요. 방위비를 그때 5배를 올려달라고 그랬던가. 트럼프 때 한번 그때 그랬어요. 5배 올려주는 거 우리가 예스 안 하면 뭐 미군 뺄 것처럼 하고 그리고 뭐 한미 군사훈련도 자기 마음대로 뭐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한미 동맹이 약화된 적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미국의 안보 약속, 공약 뭐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근데 그 기대가 현실에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대라고 보세요? 미국 쪽 사람들하고 이번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 대사관도 같이 갔고 주한 미군에서도 같이 갔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한국 측 입장을 이해는 좀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이제 국방부에 한번 질의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북한이 적어도 전술 핵무기는 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북 그 군사 전략을 짜야 된다. 군사 계획을. 핵탄도 공개했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게 결론이 명확치 않았어요. 이게 대미용이다. 대남용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 진보 진영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지금 작전 계획이 뭐 작게 뭐 50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작전 계획을 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게 그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요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화생방 훈련만 하죠 지금. 그래서 핵 훈련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핵 참호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핵 공격에도 끄떡 없는 그런 지하 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상당한 또 예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냥 석기 시대로 다 돌아가는 거지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대비는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체 핵무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토 가서 확실하게 지금 알고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더 이상 자체 핵무장 얘기 자꾸 하면 우리 국가적 신뢰도 이런 게 자꾸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아까 2부에서 그 제주지사하고 인터뷰인데 오늘 제주 4.3 75주년 추념식이거든요. 예. 근데 극우라고 해야 됩니까? 보수정 일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계속 그 4.3 폄훼하고 왜곡하는 이런 발언,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4.3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굉장히 좀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뜨거운 감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4.3 발단 때문에 그래요. 4.3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4.3 시작은 사실 남노당이 주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4.3 과정을 통해서 좌든 우든 일반 우리 국민들이 무고하게 많이 죽었고 그래서 그런 좌우 간의 이 묻지마 대립 이런 거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화합의 계기로 이제 4.3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역사학자한테 맡기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이제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의 계기로 4.3을 승화시키는 데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오영훈 지사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전당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좀 메시지를 내주면 그 보수 일각의 이런 움직임도 좀 제어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이제 불참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쉬움을 표명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 불참은? 내년에 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사보다는 미래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더 많이 발산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과거의 어떤 이제 무슨 기념일 이런 데 참석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무슨 기념일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제가 재작년에 핵융합 연구소를 갔었어요. 제가 뭐 물리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연구소 창립 이래로 국회의원 연계 처음이랍니다. 그래요? 예. 처음 가신 거예요? 예, 국회의원이 처음 왔답니다. 최초 방문자. 최초 방문입니다. 근데 중국 이제 지도부는 중국에도 핵융합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자주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일정을 보면 이 나라가 과거로 가는지 미래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융합 기술은 제가 주어든 그 귀동량한 걸로도 미래 어떤 그 산업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핵융합 기술. 핵융합은 우리 기술이 앞서 있고 그래서 대통령 일정에 과거 일정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과거 일정도 서해 수호의 날에 가서는 울컥했는데 왜 4.3 추념식을 안 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일관되게 안 간다면 또 보수 모르겠는데. 입장에서는 서해 수호의 날과 이제 국가를 수호하다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사망한 날은 대통령이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과거사잖아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거사는 가급적 줄이고 미래를 위한 일정을 많이 잡는 게 좋지만 과거사 중에서도 조금 더 앞에 과거는 좀 더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문제 그 김성한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잖아요. 예. 지금 뭐 별별 그 썰이 다 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출장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하도 전화가 많이 혹시 좀 왔어요. 취재 좀 해보셨어요? 제가 좀 물어봤어요. 와서. 진상이 와서 뭔지. 좀 네. 확인을 해봤는데 경질까지는 아니고요. 본인이 사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보고 누락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그 이른바 블랙핑크 그것까지 공연권?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아, 또 다른 건이 있었다고 합니까?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하는데 이제 보고 누락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비서관들이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의전 외교 의전 다 외교 사퇴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론에 자꾸 나니까 이제 김성환 실장이 이제 부담이 컸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 챙겨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자꾸 언론에 나오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를 본인이.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만류를 하다가 이제 자꾸 더 커지니까 이제 뭐 결국 교체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경질을 했다면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성환 실장이 무슨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화는 하나도 없거든요. 조태용 주미대사가 지금 안보실장 한미 관계도 변화가 없고 대일 정책도 변화가 없고 하나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그 지금 취재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황상 맞는 게 김성한 경질서를 최초 보도했던 동아일보를 보면 그날 기사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아니 그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는 그 멘트가 나와요. 그렇다고 며칠 그러니까 저기 이제 교체가 되니까 동아일보가 취재에 들어갔을 때는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극 만류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 예, 제가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처음에는 만류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김성환 실장의 부담을 아주 크게 느껴서 근데 또 그 여러 군데서 나온 게 그 블랙핑크 공연권은 대통령한테 그냥 모든 게 최종 확정된 보고를 하는 거지 과정에서 보고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보고 누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뭐 있던데. 이야기는 뭐 이제 미국에서도 부담 느껴서 이름이 자꾸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문화 이벤트를 제안한 사람의 위치가 질 바이든 여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고 누락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질 바이든 여사가 먼저 제안한 건 맞아요? 한쪽에서는 이건 물론 추정이지만 우리 쪽에서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측 제안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한 거는 미국 측. 그것도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제안한 게 맞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고요. 미국 측에서 그 이름은 좀 거론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른바 김태호 1차장과의 어떤 뭐 알력설, 갈등설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네. 그 어쨌든 이제 두 분 다 두 분 다 자기 입장이 확실하고 아래 위를 정하기 힘든 관계 아닙니까? 이제 김태호 근데 직제상으로는 물론 높죠. 네. 높은데 이제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의견 차이는 항상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갈등 때문에 뭐 사임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근데 아무튼 이번 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김태호 실세설은 사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환 실장도 실세죠. 둘 다? 두 분 다 실세죠. 김태호 차장이 더 셌던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파악한 바로는 이 문제가 좀 너무 부각되고 언론의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성환 실장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만류했지만 안 돼서 그냥 받아들였다. 예. 이런 겁니까? 예, 그런 것 정리하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행보가 너무 어떤 지지층한테 어필한다. 그러면서 서문시장 4번 찾은 걸 지적했다라는 그 보도 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따졌어요. 굳이 서무시장 갈 필요가 있었냐. 근데 이제
서문시장 100주년이었다네요. 지난주가 예. 그래요? 100주년이어서 예. 꼭 오시라고.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전국에 시장이 몇 개인데 그렇더라도 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예. 이제 그 대통령이 지방 쭉 순회할 때는 이제 공약 관련이 있거나 무슨 뭐 정책을 완수했거나 이런 데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서문시장은 굳이 갈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말 100주년 그대로 100주년 100주년은 말 그대로 명목이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대통령 스타일상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박수 많이 받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저는 안 그래요. 분위기 썰렁한 것보다 와 박수 치고 혼자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사실?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럼 객관적 지지율 나오는데 뭐 그걸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좀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좀 비하하는 거. 오히려 이제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층을 자주 만나고 설득하고 스킨십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뭔가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그걸 뭐 싫어하고 뭐 칭찬하는 사람만 만나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요? 논리가 확실한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그래도 이건 여쭤봐요. 정광훈 목사가 요즘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봐도? 이 양반 우리 당에서 쫓아내야죠. 쫓아내야 되고 네. 정광훈 이분이 우리 당 당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당원이면 바로 출당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래 왜 옛날에 이 양반이랑 같이 붙어 먹어가지고 편성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예.